MBTI는 성격 유형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검사는 학습 유형 검사예요. 학습 처방 시스템을 도입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18년째 개별 수업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원장이기도 한데요. 제가 개별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의 속도나 개인적인 진도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생각보다 다른 현장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었던 개별 수업은 나한테 맞는 진도와 나한테 맞는 목표가 설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사실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선생님 쟤는 왜 저렇게 쉬운 걸 해요? 저는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저 친구는 뭐 왜 저렇게 빠른 진도를 해요? 저는 왜 진도가 느려요? 이런 비교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해졌어요. 나는 저게 궁금하지 않은데 왜 아이들은 저게 궁금할까? 그러면 아이들의 특성이나 성향이 어떤 학습에도 영향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제가 그때부터 성향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해본 결과 저는 탐구형 아이였기 때문에 탐구형 아이들은 자기의 길과 자기 진도, 또 자기의 어떤 목표가 되게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살피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아이라면 목표 지향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가 꺾이거나 목표가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떤 것을 해내기가 굉장히 시시해지고 힘들어지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또는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성향 또한 우리가 진도 설정 못지않게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학습 처방이라는 좀 입체적인 개념을 고민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께서 이제 학원 운영을 하실 때, 제가 이제 강사로 있을 때 이제 오늘 아이들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 또 그 아이가 어떻게 수업에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 아이가 어떤 과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얼만큼 분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내려주시고, 그럼 저희가 그걸 실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이게 뭐 학습 처방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냥 대표님께서 아이들을 잘 봐서, 그래서 대표님이 잘 결정을 하시니까 그에 잘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원장님은 그게 이제 강사 시절에는 실행을 위주로 지시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학습 처방이라는 개념을 개별 수업을 했던 초창기 시절부터 많이 고민을 했었고 고도화를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원장님이 이제 입사를 했을 당시에는 이미 학습 처방이라는 개념은 이제 다 세워져 있는 상태로 들어오셨죠.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판단한 학습 처방의 기준과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을 모든 조직원들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어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친구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선생님이 봤을 때는 걔는 원래 그런 성향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시고, 각자가 이제 의견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본다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습 처방은 탑다운 방식이 맞고, 한 사람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또 아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의 결론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한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 선생님들한테는 지시사항이 공유될 때 실행을 할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공유가 됐었던 거고요. 근데 그게 좀 한계가 왔던 게, 이게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 실행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스템화하고 이유를 명확히 명시를 하고 학생 옆에 이 아이가 학습 처방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표기해주는 어떤 모든 룰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개발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네, 학습 처방 그 교육을 받으면서 학습 처방사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안에서 언어가 많이 통일이 되면서 많이 고도화됐다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4단을 나눠서 분류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네. 이 4단으로 나눠서 학생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죠? 이게 성향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태도 때문에 애가 이런 성향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어려워했던 게 정서랑 태도. 이것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내부적인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계속 회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언어가 말한 것처럼 이제 통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서로가 생각도 많이 맞춰지는 거죠. 언어가 통용된다는 거는 서로가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게 시스템 안에 녹아 있을 때 실행과 현장까지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이 고도화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럼 이번 주차 학습 처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학습 처방에 대해서 네. 사실은 하다 보면 단지 공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것도, 그죠? 그 다음에 뭐 소통을 하는 방법도 모든 게 여기 사실은 다 녹아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학습 처방이 더 고도화된다는 건 사실은 원장님들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격과정 할 때 네. 원장님들을 그 성향에 맞게끔 분류해가지고 그룹핑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원장님들이 제일 재밌어 했었죠. 그쵸. 너무 신기해 하시고, 나랑 이런 부분이, 이 사람도 나랑 생각이 비슷한 게 이렇게 있네? 우리끼리 되게 이런 생각이 비슷하네? 맞아, 라는 맞아. 것과, 응. 그 다음에 다른 그룹이 발표를 할 때, 깜짝 저 놀랐어요.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한다고? 이거 새롭게 받았고. 이게 MBTI는 성격 유형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검사는 학습 유형 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어떠한 뭔가 배움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발현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거라서 성격하고는 좀 다르거든 사실은. 그렇죠. 실제적으로 공부할 때 어떤 부분들이 이 아이한테 방해가 될 수 있고 그쵸. 또 어떤 부분이 강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그걸 알 수 있어서 좋은 그래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우리는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학습 처방안에서는 보고자 하는 건 사고 유형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네. 그리고 기준을 준다면 물론 사람이 모든 걸 다 생각하지. 환경도 생각하고 그죠? 사람도 생각하고 나의 목표도 생각하고 또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도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관심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에 따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나는 깊이 있게 파고들고 계속 왜 그런지를 탐구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제 상담했던 원장님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학생이 공부를 왜 못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너무 재미있으시대. 그 원장님은 정말 학습 처방에 최적화되어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도 내가 그래 저 궁금증이 없는 사람은 이걸 배워서 너무 피곤하다.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까지 고민해야 돼? 그냥 공부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탐구력이 좀 낮은 분들은 되게 피곤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봤지. 규범적인 분들은 또 그게 약간 왜 그걸 왜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니까. 그치. 지금 우리 같이 지금 학습 처방사 했던 그 기수 원장님들 중에서도 그쵸. 굉장히 규범이 강한 원장님들한테 그러면 학생이 왜 그런지는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거든. 왜가 어딨어요? 약간 이런 게 있죠. 그죠? 아이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된다고요? 라고 오히려 나한테 이제 반문을 하신다든지.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네. 아기가 탐구형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 아기가 책을 읽다가 엄마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됐어? 뭐 앞에는 그림이 왜 이래? 뭐 아니면은 얘는 왜 갑자기 말을 타고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규범형 엄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계속 책을 읽으라고 이걸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책에 집중하라고 왜 자꾸 지나간 걸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다음 나올 거를 막 넘겨 얘가. 그래서 얘가 안 보고 그래서 넘어가거나. 어떻게 됐는지가 얘는 궁금한 거야. 아. 근데 이제 엄마는 무슨 차근차근 뒤에 지금 글이 나오는데 다 갈 건데 네가 왜 그 뒤에 걸 먼저 봐? 뭐 이런 식으로 아이하고 계속 학습 환경에서 부딪히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막 나누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근데 그 아이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엄마와 책을 읽는 그 시간을 탐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우린 이걸 이제 배웠으니까 알잖아. 그지?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얘는 계속 딴지 걷는. 그 생각이 책 들고 한 권을 못 읽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나한테. 그 아이는 다 읽은 건데. 그쵸? 그치. 근데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아이죠. 그쵸, 다 그쵸. 읽은 건데 라는 결론보다는 오히려 좀 수정을 하자면 다 읽는 게 중요한 아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장면 안에서 이 아이가
깊이 있게 사고를 하는 그 과정을 엄마도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아이인데 네. 엄마는 그게 너무 피곤하고 힘든 엄마인 거야. 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에 책을 한 권 읽는 것도 어려워요. 나한테 이제 토로했던 건 그거였어. 내용을. 그래서 자기 전에 책을 읽는 게 뭐 때문에 힘들어요? 애가 책 읽는 거 싫어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집중을 너무 못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엄마가. 네. 그래서 그래요? 어떤 집중을 못하나요? 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상황이 집중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엄청 탐구를 하고 집중을 하니까 앞에 얘기도 궁금하고 내가 앞에 얘기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앞으로 돌아가 다시 볼까? 그리고 그럼 얘가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는 거지? 너무 궁금하니까 뒷장도 넘겨보고 막 이런 건데 이 규범형 엄마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렇죠.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 차근차근 이게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엄마가 다행히도 그래서 저는 얘랑은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화를 내서 저는 아이랑 공부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가 그 학습 처방사 자격 과정을 하면서 그 원장님들끼리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걸 공유해서 신기한 것도 있었지만 나랑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사람이 그치.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건 틀렸다고 받아들이는 그럴 게 수 있죠. 쉽잖아요. 맞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의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맞지. 일반화에 오르죠 그런 게. 네. 근데 이제 다르다라는 걸 진짜 끊임없이 배워도 그 다름은 배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그냥 다르다는 게 그냥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자연스럽게. 그치. 그냥 이게 익숙하고 당연한 거고 막 이런 개념이었다면 나한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할까? 지구가 둥글다는 게 깨지는 느낌? 오히려? 나한테는 그치만- 그런 정도의 충격이었던 것 같아. 그게 자기가 하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사람들이 자꾸 넌 보편적이지 않아? 너 일반적이지 않아? 뭐 예를 들면 야 진짜 천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표현 진짜 그냥 그쵸, 쉽게 그쵸. 하잖아 나한테. 네. 그건 대표님이니까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네. 근데 그걸 내가 그렇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지.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이 학습 처방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이나 모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 자체가 나라서 내가 좀 독특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할 수 있는 거였구나라고 생각하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지. 그쵸. 그런 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하나의 포인트로 잡고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를 그쵸. 놓치고 갈 수가 있고. 네,